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시 콩으로 돌아왔는데 자, 집까지 했고 이제 30분 요거 마무리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4주차 강의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5월 9일부터는 이제 얼굴 뵙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콩즙 잘 드셔보자는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은 이제 죽이에요, 죽. 뭐 콩죽 많겠지만 콩을 씻은 다음에 하루 동안 담가주고 불린 다음에 불로 끓이고 쌀과 섞어가지고 약불로 해가지고 강불 약불 해가지고 끓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한다.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 속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뭐 안에 유해 성분을 섭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의 뭐 근원이 되는 아까 고기 생선 계란 콩류인데 이제 계란이죠. 계란 중에서도 이제 노른자 난황 성분인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나 메티오닌이나 트리토판 등을 골고루 갖고 있고 단일 식품으로는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뭐 뚱뚱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위험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뭐 그 남백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노른자 아니 흰자만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먹고 다 요 정도 뭐 전체 식품으로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비오틴, 비타민 H라고도 불려지는데 그것과 단백질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물질이 될 수 있다. 날계란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다. 나오고 뭐 탈모에 예방이 된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란 기름의 나랑 레시틴은 두피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뭐완뭐그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려지니까 당연히 뭐 두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좋은 기능으로. 그다음 당근인데 요거는 이제 카로티노이드라 해가지고 제가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 바뀌기 전에 프리커서 전물질인데 베타카로틴 성분이고 여기 항산화 기능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거는 뭐 기름으로 볶아서 먹었을 때 좀 더 조리했을 때 그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좋기로 소문난 당근 타이머 제격이다 해가지고 그 기능의 근간은 자꾸 설명드렸지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고 항노화 작용이 여러 가지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간역 껍질에 먹는다. 이제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껍질 속에 여러 유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다 제거가 먹는 것은 카로티노이드의 중요한 기능성 성분을 많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씻어낸 다음에 껍질에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먹는 것보다도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베타카로틴 성분이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비타민 C와 같은 식품과 당분을 다시 조리하지 않는다. 뭐 상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A의 가용도 부작용 당근 섭취는 하루 한 개 내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당근은 비타민 A라고 비타민 A 전구체이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저장한다는 얘기는 매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오히려 과한 남용은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탈모에 이로운 음식 여러 가지 있는 단백질을 3으로 탄수화물을 4로 불포화 지방을 3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시라는 건데 첫 번째 1번 육류는 살코기 위주로 먹는다. 기름기는 없애고 먹는다는 의미고 생선은 등푸른 생선과 콩을 친구 삼아라 해가지고 등푸른 생선에 이제 몸에 유익한 그런 우리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기름 있잖아요. 어유라고 하는 느끼한 부분 그 껍데기에 있는 등이 푸른 생선의 그 껍데기 부분에 있는 기름이 DHA, EPA라 불러지는 유익한 그런 불포화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드시라는 거고 음식 외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라 뭐 그렇겠죠. 채소와 과일은 손에 닿는 곳에 놓아라. 자주 먹으라는 의미겠죠. 빵이나 국수 같은 아까 말씀드린 500식품 중 하나인 건데 흰 밀가루 음식은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게 좋다. 감자도 인슐린 호르몬을 높일 수 있다. 술, 담배, 카페인은 뭐 당연하겠지만 멀리 하라는 그런 의미일 거고 인스턴트 식품은 머리를 기름지게 한다. 뭐 그렇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여러 이런 탈모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뭐 반복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두 번째 보시면은 뭐 미네랄과 비타민 A, D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첫 번째는 등푸른생선 단백질을 뭐 당연하죠. 머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니까 케라틴 성분을 잘 보완하고 등푸른 생선에 있는 유효한 그런
식물성 기름 성분인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라는 의미일 거고, 두피 혈액순환은 곧 모발의 발모이다 해가지고 잘 피가 들어가게끔 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피 성분도 철분 성분이 있는 시금치나 뭐 노른자 등 섭취하는 거, 뭐 견과류 같은 거 잘 드시라는 거고, 물론 적당히 양을 먹어야 되겠지만 뭐 알코올 먹지 말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해산물 같은 경우는 모발에 뭐 윤기 아까 쌤이 들었잖아요. 윤기 또는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할 것과 접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의 식습관에 잘 또는 생활 습관까지 잘 적응하게 되면 물론 시간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하루 이틀 몇 끼 먹었다고 낫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습관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습관을 좋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된다면 그게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 넘어가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떡 개발을 할 때 어떤 유효 성분을 넣을 것인가라는 그런 첫 번째 개론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 뭐 제7대 영양소라고도 불려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파이토 그러면 식물성, 케미칼은 화학물질, 식물성 화학물질 또는 뭐 식물성 항산화 영양물질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불려지는데, 대부분 파이토라는 말은 동물은 아니에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과체류를 의미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문화의 식품 중에 하나인 떡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어떤 식으로 뭐 동별건조를 해서라도 같이 떡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공학적으로도 식품 공학적으로도 응용할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제 대면 수업하면서도 뭐 논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논문이 아니더라도 떡 개발을 할 때 여러 자문 같은 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카이트 케미칼의 이론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파이토는 아까 보셨지만 식물성이라는 접두사시고 화학 물질은 케미칼 해가지고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80년도 이 이래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생긴 물론 지금으로부터는 많이 됐지만 거의 40년 됐죠. 근데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유래되는 황산화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껍질을 의미해요. 보통 이제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육보다는 과피에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특성상 강한 햇빛이나 해충의 도구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몸에서 뭐 꼭 뭔가 그 바이러스제를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받지 않아도 감기가 스스로 낫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안티바디 소위 말하는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뮤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정화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낫는 것처럼 식물은 그런 의미에서 한 곳에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동을 못 한다는 건데, 햇빛이나 해충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잘 그런 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껍질이잖아요. 과육이 아니라 과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피들이 이제 뭔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만전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일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생존력을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피 껍질째 드시라는 의미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 껍질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껍질과 과육을 한꺼번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농약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농약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농약이라는 건 해충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상품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럼 농약이라는 건 사실 벌레를 죽이는 건데, 그 벌레를 죽이려 하다가 여러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우리의 뭐 그런 생식 기능까지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농약은 물론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소금, 식초 등으로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도 포함해서 잘 농약을 제거한 이후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과체류의 과피를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체내에서 대표되는 활성산소 대표되는 프리 레디칼이라는 건 자유 레디칼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런 체내 조직을 상처내는 유해 분자, 몸에 해롭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중화하는 항산화 물질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산소를 죽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산화 기능을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 때문에
몸에서의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증 기능까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암을 유발하는 항암 그런 기능까지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알파토코페롤 같은 비타민 E만이 아니라 이런 채소나 과일의 껍질인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면 생체의 건강, 특히 세포 레벨의 건강을 지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 항산화 수치를 항산화 기능 수치를 높여주게 되고 과일과 뭐 비타민 무기질 때문에도 있지만 과일의 비타민 무기질로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것들 수용성 비타민 당연히 매일 먹으라 하잖아요. 매일매일 소변을 보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또 먹고 섭취하고 또 배설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 좀 더 가미가 된 거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는 아니다. 지방, 단백질, 비타민 같은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대 영양소, 물까지 포함한 그 이유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같은 이런 만성 질환,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적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항산화 기능이 이런 질병까지 이어지는 거에 당연히 기인되는 그런 기작이기 때문에 그런 기작의 첫 번째 업스트림, 소위 말하는 가장 초반기에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면 2만 5천 개까지 나왔고 이소플라본, 뭐 라이코펜, 카테킨, 캡사이신, 진저롤, 뭐 퀘세틴, 뭐 파이토스테롤, 알리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물성에 기반된 그런 기능성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로 요즘에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판매도 되고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알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식품에 어떤 게 들어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세포와 동물과 임상 실험까지 이렇게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 이제 천연물 과학 관련으로 이제 과학자들 뭐 여러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양대산맥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해가지고 뭐 플라보노이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소와 과일 허브의 표피 부분에 있고 뭐 5천 개 이상이 있다. 첫 번째 기능 항산화 기능이고 비타민 C의 뭐 흡수 기능도 증가시켜준다, 도와준다. 그래서 이소플라본 콩에 있고 사포닌은 인삼 같은 거, 인도는 양배추, 안토시아닌 뭐 이런 거는 포도에도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퀘세틴, 양파, 뭐 사과 이렇게 들어있어요. 등등 이런 식으로 과체류 성분의 플라보노id 성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유익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 카로티노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베타카로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호박, 당근 있잖아요. 베타카로틴, 뭐 라이코펜, 뭐 크립토잔틴이라든가 지잔틴, 루테인 들어보셨죠? 눈의 건강, 아스타잔틴 이런 식으로 개오나 새 각각류도 들어있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새나 개나 새우는 이제 동물성 기반이긴 한데 거의 다 이제 식물성이라고 거의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색소 물질들 껍질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나있는 것처럼 산화를 방지한다는 건 항산화 기능이죠. 신체 세포에 의해 비타민을 전환할 수 있다.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꼭 먹어야 할 것이다. 당근이나 호박이나 뭐 토마토 등등 복숭아, 옥수수 뭐 이런 시금치 등등을 우리의 올바른 식습관에 잘 가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 종류 혼응인데 색깔별로 나와 있어. 빨강, 노랑, 초록, 뭐 검푸른색, 흰색인데 빨강색은 라이코펜 성분으로 해가지고 뭐 토마토나 뭐 수박이나 체리, 사과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 항암 효과도 있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항산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라이코펜은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주 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그런 생리활성 기능이 있어서 과체류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빨강, 주황, 뭐 노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감이나 귤, 오렌지, 당근 같은 진한 거는 주황색, 노란 건 노란색이겠죠. 카로티노이드 성분으로 활성산소 억제 효과, 항산화 기능이겠죠. 뭐 궁극적으로는 혈액 관련 질환까지도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여러 뭐 뇌졸중 같은 심장 질환까지도 유익하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채소 그럼 대부분 녹색이잖아요. 뭐 키위, 메론, 뭐 과일도 많겠고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상추 같이 대부분의 녹색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플라보노이드예요. 그래서 또는 뭐 설포라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암류 발성 화학 물질을 없앨 수 있다. 간세포 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60% 이상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균을 없앨 수 있는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위 건강이라 하죠.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까지도 이런 녹색 식물들이 많이 유익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뭐 검푸른색 또는 뭐 검은색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니딘, 뭐 플라보노이드 해가지고 포도나 블루베리, 자두 다 진한 색깔이죠. 복분자, 뭐 가지, 뭐 고구마 같은 것도 자색이니까요. 그래서 자색 또는 검은색이라 본다면 역시 이것도 심장 질환 개선은 소위 말하는 혈액 관련 질환이에요. 피를 맑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에 있는 이런 뭐 레스베라토르도 있겠고 포도에 있는 이런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 피를 굉장히 맑게 하는 혈액 그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포도즙 주스라든가 포도 주스를 많이 먹었을 때 이제 판매하는 거 포도 주스 뭐 닦는 거 말고요. 직접 포도를 으깬 것들 그렇게 먹었을 때 실제로 장기적으로 장복했을 때 실제로 그 심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혈액 정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쓸데없는 기름들을 없앤다는 내용이겠죠. 혈액 정화라는 게 쓸데없는 류의 그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중성 지방이나 몸에 해로운 그런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그런 유해한 그런 지방들이 혈관 내벽에 쌓이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게 굳게 되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심장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대사증후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불포화 지방이라는 다른 지방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방은 아니지만 이런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보고가 실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과일 중에서도 이제 검푸른색은 굉장히 주요하다, 슈퍼푸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드시는 게 좋겠고 복분자 가지 같은 경우도 뭐 조리해서 뭐 차든 복분자 주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알릴화합을 해가지고 이제 흰색인데 이제 매운 것들일 거예요. 뭐 무나 양파나 마늘 같은 거 매운 부분이 있잖아요. 부추나 또 버섯도 그렇지만 흰색 성분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얘기했던 활성산소 제거니까 항산화 기능이고 결국에는 항염, 항암까지 기능성이 들어있다. 관성동맥 질환이 것이 피를 맑게 해줄 수 있고 피에 있는 더러운 지방, 더러운 기름들을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케미칼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 결국에는 인체에 유익한 기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강색부터 노란색, 주황색, 녹색, 뭐 검푸른색 또는 보라색, 자색, 흰색까지 다양한 색깔별로 채소와 과일을 우리가 잘 습관적으로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내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빈번히 먹지 않는 것은 이제 뭐 가공식품이겠죠. 아까 같이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정크푸드 위주로 드시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멀게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유효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또 건강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챙겨보자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오색 푸드로 우리 건강을 챙겨보자. 이제 녹색이죠. 아까 말씀 그린 푸드. 이제 뭐 오이부터 브로콜리, 배추, 샐러리, 양배추, 쑥, 켈, 돌, 미나리, 키위, 녹차 등등 뭐 우리가 건강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신진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물질도 생산할 수 있다. 피를 만지는 조혈 작용도 있고 세포질 성격가 뛰어난다. 혈중 콜레스테롤 낮춘다.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이제 피를 맑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제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항산화 기능과 소위 말하는 피에 쌓이는 더러운 지방들, 나쁜 유해한 지방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런 류의 채소들을 드시는 거에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레드푸드 빨간색인데 뭐 사과부터 해가지고 석류, 딸기, 수박, 체리, 앵두, 토마토, 뭐 고추, 홍고추죠. 팥, 대추, 오미자, 뭐 비트, 뭐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붉은색 계열인데 마찬가지로 파이토케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항산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에 이어져서 이제 항노화 기능까지, 항암 기능까지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암이 낫는다 그건 아니겠지만, 5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으라는 것 중에 첫 번째 빨간색의 라이코펜 성분은 실제로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임상적으로 도움된다는 게 논문화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폐암 전립선암이라고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여러 문헌상 문헌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게 중요하겠지만 끊지 못한다면은 저런 붉은색 식품 정도인 레드푸드를 생활하면은 뭐 중화가 되는 개념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이제 좀 그렇게 중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옐로우 푸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 진한 거는 이제 주황색이 될 수 있겠고 연한 거는 노란색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당근부터 단호박이나 고구마 사실 자색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깠을 때는 이제 아니니까요. 귤이나 파인애플, 감, 복숭아 같은 것들인데 항암, 항균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산화 기능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카로티네이드,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뇌를 자극해서 뭐 정신을 맑게 하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눈의 건강은 당연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뭐 바이올렛이라는 게 이제 보라색이죠. 그래서 이제 포도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복분자나 붉은색 양배추 있죠. 그냥 그런 거 가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한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쓸데없는 더러운 지방들을 제거하는 굉장히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다. 거의 뭐 보약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사실 심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는데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 바이올렛 푸드는 굉장히 유익한 거고,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포도나 블루베리나 복분자나 적채 그리고 가지 또는 고구마 등등을 껍질째 우리가 얼만큼 먹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챙겨 먹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잘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우리가 떡을 개발한다면 떡 속에 어떻게 컨비네이션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색깔을 다 넣어서 떡을 만들 수도 있겠고, 어떤 하나의 색깔만 집어서 만들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정들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선생님들께서 영양 성분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잘 아셔야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야지 디스커션을 할 때, 떡 개발을 할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 영양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되고 꾸준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게질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7대 영양소에 해당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잘 우선 이해하고 카테고리를 잘 분류해서 선생님들께서 떡 개발을 할 때 떻게 첨가를 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어필을 할 수 있을지, 기존에도 많이 넣으셨을 거죠. 뭐 콩을 넣었다는 거는 이미 파이토케미칼을 넣은 거고 어떤 식물 성분을 넣었다는 건 이미 들어간 건데, 좀 더 자세하게 5가지 카테고리를 잘 분류 이해해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다음 화이트 푸드는 흰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도 성분이 있는 뭐 매운 것도 들어있죠. 양파, 마늘, 이런 건 좀 맵잖아요. 버섯이나 배, 바나나, 알로에 같은 경우 성질이 따뜻해서 폐나 기관지 약한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고,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부작용 억제, 즉 항산화 기능이죠. 폐경기의 초기 증상도 완화할 수 있고 동맥경화 뭐 예방할 수 있다. 혹시나 항산화, 뭐 혈액 혈전 제거, 피를 맑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5가지 모두 다 같은 기능은 하지만 역시 이것도 비타민 C를 먹는다 하더라도 귤이 있고 딸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골고루 먹으라는, 색깔별로 먹으라는 의미인 것처럼 채소로도 뭔가 하나만 이렇게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것들을 잘 그 분배해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6개 이제 작용인데 이제 뭐 항산화 작용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해가지고 산화를 막아준다, 유해산소를 없앤다. 아까 말씀드린 프리 라디칼이라 했잖아요. 자유 라디칼에서 불안정한 산소를 억제해 준다는 거라서 부추양파, 마늘 뭐 다 대부분 들어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항균 효과까지 있어서 마늘의 알리신, 마늘의 매운 성분이
이제 우리가 매원하지만 그게 이제 균을 없앤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예전에는 뭐 민간에서는 그렇게 이제 적용했다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DNA 변이 억제 효과, 항암 효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로부터 이제 DNA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효소 자극, 뭔가 항암 효과가 양배추를 많이 먹었을 때 유방암 억제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 양배추로겐이 인돌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한다 해가지고 이제 과도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유방암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 될 경우는 임신을 많이 한다는 의미인 거니까 그동안 에스트로겐 그 노출이 좀 적잖아요. 임신한 동안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에 너무 많이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월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뭐 10명 낳기도 하고 뭐 6명 낳기도 하고, 그럼 그만큼 다산을 했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이 길었고 지금 현대 여성보다는요. 그러면 그만큼 에스트로겐 노출이 덜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에스트로겐 노출, 즉 추경을 너무 빨리 시작하다든가 아니면 폐경을 너무 늦게 할 경우는 그만큼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아지는 거고,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월경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계속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에스트로겐을 노출을 절제하는 것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기간을 잘 갖는 것인데, 이제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많이 현대 여성들이 한 명 정도 낳거나 두 명 정도 낳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짧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든다는, 뭐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는 내용이겠죠. 이제 양배추 속에 있는 인돌이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유익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성호르몬 유사한 기능도 있다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겠죠. 요거는 뭐 이소플라본 성분 들어있다는 거고, 물리적으로 요도 감염도 예방하고 고단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뭐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세균이 사람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가지고 요도염 같은 경우도 예방한다고. 그래서 뭐 요도염에 크랜베리 주스 같은 걸 먹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인 거겠죠. 자,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사진이 나오기도 하는데, 면역 체계라는 건 세 가지죠. 방어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재생을 하는 건데, 이제 파이토케미칼은 네이처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제 장암 예방 등에 도 적용했다 해가지고 사과 껍질과 과육의 임상 실험 결과, 과육은 그 안에 있는 거고 껍질은 과피죠. 결장암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각각 43, 29% 억제했다. 즉 과피가 좀 더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일정한 파이토케미칼은 인간체 면역 체계에 자극을 해가지고 뭐 종양성 억제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과는 우리 굉장히 좀 흔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과를 가지고도 껍질 과피와 과육을 가지고 결장암 세포, 결장암에 좀 유익하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과일이나 희귀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런 대표적인 식품인 과일인 사과에서도 이런 유익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과 껍질을 잘 껍질째 드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과육만 먹는 게 아니라 43은 29%니까 과육보다 더 높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좀 뭐 말할 금상첨화겠죠. 그래가지고 뭐 밑에 보시면 해성 분석을 해가지고 코메트 어세 해가지고 뭐 실험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게 있고, 넘어가면 왜 고열색을 지니까, 왜 이건 빨간색이고 왜 이건 검은색이고 이렇게 돼 있냐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보시면은 식물에 있는 색소는 뭐 자외선이 식물 해상 입자체로 광선 흡수를 식물시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자외선이라는 게 햇볕이 쬐 거잖아요, 식물들이. 근데 이제 식물들이 그 햇빛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식물이 지키고 있어서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식물 색소는 햇볕이 쬐는 날이 많을수록 더 짙어진다.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더 진해진다는 얘기. 색깔이 선명한 거를 먹으라는 얘기죠. 색소는 식물의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뭐 그 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등 박테리아 등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우리의 면역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겠죠. 일교차가 클수록 더 선명해진다. 역시 이것도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더 항산화 기능 높아진다는 내용이고, 자연 조건이 가혹할수록 아까 드렸죠. 그럴수록 더 많은 화학 물질, 아까 말씀드린 황산화 물질을 생성해낼 수 있다. 그래서 비닐 온상보다는 노지의 것이 더 영양 풍부한 이유가 더 많은 스트레스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던 과피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 농약보다는 자연 그대로, 농약보다 자체가 이미 병충해를 다 제거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냈던 개념으로 병충해를 스스로 방어했던 자연에 있는 것들이 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고,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농 재배가 더 줄을 것이다. 선방의 선인장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서 자란 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견뎌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색깔도 더 진할 것이고 항산화 기능도 더 뛰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30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월 9일에는 뵙겠죠. 5월 9일에 뵐 때 이제 파이토케미컬 딱 이어서 나가는 게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뵈면서 여러 기능 설명드리고 이제 또 대면하게 되니까 이제 막 얼굴도 뵈면서 좀 떡에 대한 내용도 더 많이 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주 동안 온라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5월 9일 날은 그것도 학교에서 성결대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뵐게요.